음. 60세가 넘었는데 저녁이 되면 다리가 풍선처럼 붓는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해 3번이나 시도해야 한다면 잠시 멈추고 들어보세요. 이 나이가 되면은 이미 체내 콜라겐의 30% 이상이 사라졌고 그 수치는 매일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알약이나 고통스러운 치료가 아니라 바로 부엌에 있는 일상적인 음식으로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콜라겐을 재생하고 아픈 관절을 진정시키며 붓기를 줄이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10가지 강력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가루 제품이나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 과학적 근거, 그리고 몇 주 안에 직접 느낄 수 있는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콜라겐 식품의 절대 강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뼈 육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물이 아닙니다. 진짜 뼈 육수는 24, 58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 뼈 속의 콜라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미네랄을 모두 우려낸 것입니다. 음. 이것은 현대 건강 트렌드가 아닙니다. 음.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뼈를 오래 끓여 국물이 걸쭉하고 젤리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젤리 같은 질감이 바로 순수한 콜라겐으로 몸이 바로 흡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많은 단백질과 달리 뼈 육수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특히 글리신과 프롤린, 체내에서 흡수율이 매우 높아 즉시 조직을 회복하고 관절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뼈 육수는 염증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며 젤라틴이 연골을 촉촉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만들기 쉽고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나 닭 뼈를 구운 뒤 물과 사과 식초를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이면 황금빛 국물이 완성됩니다. 병에 담아 보관하고 하루에 한 컵씩 따뜻하게 마시면은 매번 한 모금마다 관절을 든든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산 연어입니다. 여기서 자연산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양식 연어에 비해 자연산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아스타잔틴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아스타잔틴은 연어가 짙은 분홍빛을 띠게 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사실 연어 껍질, 보통 버려지는 부분, 은 콜라겐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관절 문제가 훨씬 드문 일본에서는 바삭하게 구운 연어 껍질이 오래전부터 별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EPA와 DHA 같은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여 통증과 연골 손상을 유발하는 화학 신호를 줄여줍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D도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뼈는 관절을 더 잘 지탱하기 때문에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만성 무릎 부종을 겪던 74세 남성이 주 3회 알래스카 자연산 연어 껍질을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단 6주 만에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의외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콜라겐이 직접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콜라겐을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C가 강력한 콜라겐 섬유를 합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은 약해지고 금이 간 벽돌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집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옛날 선원들은 비타민C 부족으로 괴혈병에 걸려 이가 빠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즉, 콜라겐을 지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귤류 과일에는 또한 헤스페리딘과 디오스민 같은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유럽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은 붓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이제 정맥 질환 치료제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은 과일 전체를 먹어야 합니다. 껍질, 바로
안쪽의 흰색 부분에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트에 감귤 조각을 넣거나 레몬 슬라이스를 얼려 물에 띄워 마시거나 껍질을 샐러드나 생선 위에 갈아 뿌려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매일 꾸준히 비타민C와 항산화제를 공급해 콜라겐 생성을 유지하고 붓기를 줄여줍니다. 챈들리 달걀하면 노른자가 주목받지만 콜라겐을 위해서는 흰자가 숨은 보물입니다.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콜라겐 생성을 위해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인 프롤린과 글리신이 풍부합니다. 큰 달걀 흰자 2개만으로도 체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흡수성 단백질 약 6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프롤린의 자연 합성이 줄어드는데 흰자를 섭취하면 이런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교차 결합을 형성해 콜라겐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라이신도 제공합니다. 달걀 흰자는 단백질 중에서도 생물학적 가치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해 소화와 흡수가 어려울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체내에 활용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오래전부터 회복을 위해 달걀 흰자 단백질을 활용해 왔고 노년층의 관절 회복에도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스크램블에 흰자를 더하거나 스무디에 넣어 갈거나 가볍게 이제 머랭 디저트를 좀 만들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섭취하면 달걀 흰자는 관절을 튼튼히 유지하기 위한 원료를 공급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그리고 고지베리와 아사이까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자유 라디칼은 콜라겐을 부수는 작은 파괴구와 같은데 안토시아닌은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중화시켜 줍니다. 베리에는 또한 엘라직산이 들어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는 햇빛 손상이나 염증으로 인한 콜라겐 파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베리 속 폴리페놀은 세포가 더 많은 콜라겐을 만들도록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딸기 한 컵에는 오렌지보다도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의 약 100의 50%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베리는 당분이 적고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는 중요한데 혈당이 높으면은 당화작용으로 콜라겐이 손상되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냉동 베리는 제철에 수확해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신선한 것보다 영양가가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스무디, 요거트, 오트밀에 넣어 달콤하면서도 강력한 관절 보호 효과를 누려보세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케일, 시금치, 근대, 콜라드, 심지어 민들레 잎까지 어두운 잎 채소가 필수적입니다. 이 채소들은 프로콜라겐, 콜라겐의 전구체,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필이 풍부합니다. 잎이 짙을수록 클로로필이 더 많기 때문에 연한 상추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P 채소에는 또한 대부분의 60세 이상 성인들이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와 관절로 가도록 안내합니다. 이로써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기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단백질 합성과 콜라겐 형성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노년층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매우 흔하며 쥐남, 뻣뻣함, 부기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지용성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를 올리브유에 볶거나 케일을 아보카도와 곁들이거나 근대를 견과류 버터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보세요. 생케일을 레몬즙과 올리브유로 주물러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생식용으로도 맛있습니다. IP 채소 한 접시는 곧바로 뼈와 관절을 지탱해주는 영양 충전과 같습니다. 마늘은 관절 건강과는 어울리지 않는 식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콜라겐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제입니다. 마늘에는 콜라겐 섬유를 만들고 안정화하는데 꼭 필요한 황술풀이 풍부합니다. 황결합은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철근과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콜라겐은 약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또한 마늘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MMP라는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콜라겐 손실이 가속화되는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이 과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이 콜라겐 분해, 효소 활동을 최대 30%인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혈액 속 황화수소 수치를 높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다리에 고인 체액이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늘이 혈액순환 지표를 최대 50%까지 개선시킨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효과를 얻으려면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해야 활성 성분이 살아납니다. 하루에 이유 3쪽 정도를 수프, 드레싱에 넣거나 통째로 구워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즐겨보세요. 빨강, 노랑, 주황. 파프리카는 비타민 C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중간 크기 빨강. 파프리카 하나에는 하루 필요량의 거의 200%가 들어있어 오렌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성분이며 파프리카에는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는 캡산틴 같은 독특한 항산 화제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상처 치유와 콜라겐 합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중요한 비타민 A도 풍부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당분이 거의 엽서 체중 증가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이는 관절에 부담을 주는 과체중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파프리카에는 염증과 연골 손상을 줄여주는 플라보노이드인 케르세틴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를 최대한 섭취하려면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먹거나 후무스와 함께 아삭하게 즐겨보세요. 살짝 구워 먹거나 볶아 먹으면 단맛이 살아나고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높아져 생으로든 익혀서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다이어트 문화는 우리에게 닭껍질을 버리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닭껍질에는 연골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E형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닭껍질을 먹으면은 관절을 재건하기 위한 직접적인 설계도를 몸에 제공하는 셈입니다. 닭다리살에 붙은 껍질 하나만 먹어도 몸칠게 콜라겐을 얻을 수 있어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E형 콜라겐을 섭취하면은 관절 통증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연골을 공격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를 구강 내 내성, 오럴 토레란스이라고 부르며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 중요합니다. 게다가 닭껍질을 조리할 때 콜라겐은 젤라틴으로 분해되며 이는 체내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조리 방법이 핵심입니다. 굽거나 오븐에 조리하면 기름은 빠져나가면서도 콜라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효과를 체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은 껍질 없는 닭가슴살 대신 껍질 있는 닭다리살을 주 3회 먹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팔꿈치 통증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더 두꺼워지며 에너지도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랫동안 피했던 음식이 사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콜라겐이 직접 들어있지는 않지만 콜라겐을 보호하고 생성을 촉진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가 많아 콜라겐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비타민 K도 풍부해 뼈 건강과 칼슘 균형에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하나만으로도 하루 비타민 K 필요량의 약 3분의 1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특별한 점은 PFAA 다중히드록실화, 지방 알코올라는 희귀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천연 항염증제로 작용하며 골관절염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추출물이 염증 수치를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최대 15배까지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IP 채소나 파프리카 속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크게 개선합니다. 아보카도의 주요 지방 성분인 올레산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염증 감소와 심지어 연골 회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먹어도 토스트, 샐러드, 스무디 혹은 라임과 소금을 곁들여 간단히 관절을 튼튼히 하고 피부, 모발 전반적인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많은 콜라겐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매일 식단에 넣을 수 있을까?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침을 따뜻한 뼈 육수 한 잔과 신선한 레몬즙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 식사로는 흰자를 추가한 스크램블 에그, 볶은 마늘, 아보카도 조각을 곁들이면 관절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베리 한 줌과 견과류는 콜라겐을 지켜주는 항산화제가 가득한 완벽한 오전 간식이 됩니다. 음. 점심에는 IP 채소와 파프리카가 가득 들어간 알록달록한 샐러드를 떠올려 보세요. 껍질 있는 닭고기를 올리고 올리브유와 감귤류 드레싱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저녁에는 자연산 연어구이에 시금치 볶음과 구운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하루 콜라겐 강화 식단이 완성됩니다. 원한다면 자기 전 따뜻한 뼈 육수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주면서 관절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멋진 점은 10가지 음식을 매일 모두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4~5가지만 꾸준히 돌려 먹어도 충분합니다. 6, 8주만 지속해도 부기가 줄고 관절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일상적인 동작도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발목 부종과 무릎 뻣뻣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연료만 공급해주면 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콜라겐을 재생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관절을 앞으로의 세월 동안 보호하기 위한 정밀한 선택입니다. 가장 먹고 싶은 음식부터 시작해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그러면은 몸은 잃었다고 생각했던 힘과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리는 음식이 내일 얼마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뼈 육수, 연어, 감귤류, 달걀 흰자, 베리, 잎이채소, 마늘, 파프리카, 닭 껍질, 아보카도, 이 콜라겐 강화 식품들 중 일부만 선택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번 주 식단에 어떤 음식을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답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영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 팁들을 받아보세요.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를 쌓습니다.